저 그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30년 동안 하겠는데, 저도 75년부터 YMCA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약간 아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골방 속에 묻혀가지고 완전히 거의 찢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오래된 문서를 다 읽어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옛날에 소년 시절에 아주 가깝게 본 어른도 있는데 그런 분이 YMCA를 창립한 줄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많이 물어봤을 텐데. 예. 그래서 뭐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주로 YMCA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게 마산호 YMCA만 가지고는 설명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얕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뭐 계속 그냥 경마 보도형 그 설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는 간혹 세계화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화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마산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도 잠깐 나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앉아 있어서 제가 그만두고 난 뒤에 분위기가 아주 딱딱해졌네요.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런 정도입니다. 초창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사가 있습니다. YMCA 창립된 46년 전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사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고 이제 2장인데, 이거는 원래 우리 80인사 다 했을 때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있는데 이게 1장과 2장 부분이라고. 예, 목차는 저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를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번, 마산에 온 호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호주 YMCA 운동가였습니다. YMCA 운동을 깊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선교사로 온 라이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길이 매섭죠. 예, 한국 이름으로 라대굴이라 불렀습니다. 멜버른 대학과 오몬드 대학에서 문과와 신학과를 공부했고 1907년에 동경에서 열린 학생연맹 대회에 참석했다가 이때 한국을 잠깐 들렀다가 돌아갔는데 깊이 고심한 후에 한국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99년도 1월 12일 날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그게 자기 부인과 결혼한 그 다음 날입니다. 결혼한 다음 날 오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한국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겠습니까? 예. 넉 달 내지 5달 걸렸습니다. 배가 항로가 호주 출발해서 홍콩으로 먼저 갔다가 필리핀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갔다가 또 마카오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그래 쭉 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신혼 다음 날부터 그렇게 신혼 여행을 길게 한 셈이죠. 그래 와서 진주에서 광림학교는 선교사들이 만든 민족학교입니다. 그리고 진주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동래동에 있는 진주교회. 그래서 당회장은 교회의 최고 책임자 목사로 이제 재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계급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자원해서 온 거거든요. 저거는 누가 보내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개인 인생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한국이라는 곳이 오면은. 그래서 그 첫 해에 예배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다른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는 걸 알았더라. 그래 가보니까 그게 백정이라. 그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일반인들이고 그들의 신분 차이가 뚜렷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좀비 기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네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내가 양반인데 예배를 보느냐. 그러니까 떠나고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진주 형평운동의 효시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평가한 거, 제가 평가한 거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난 14년 후에 진주에서 백정과 일반인이 평등한 것이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USB 좀 보시면 온라인에 이 화면이 깨끗하게 안 나온다고 해서 따로 온라인에서 계속 말은 할까요? 예, 라이엘 목사가 1912년도에 그러니까 진주 있을 때입니다. 그 전국에 있는 YMCA 그때는 한 대여섯 군데 있었어요. 주로 서울에 있었죠. 그 학생 여름 이제 하령회라고 하는데 뭐 여름 수련 대회입니다. 그게 북한 산성에서 세 번째로 열렸는데 그때 강사로 초청됩니다. 이 외국인이. 왜냐하면 이 호주의 YMCA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때가 바로 105인 사건이 1911년에 있었던 105인 사건 그 다음에거든요. 저 105인 사건 때 회장이든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연맹 이사장이죠. 이사장이든 윤치호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YMCA 핵심 멤버들이 105인 사건의 주무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저게 이제 뭐 총독을 암살을 했다는 엉터리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깜빵에다 집어넣고 난 뒤이기 때문에 YMCA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열린 하령회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령회 기록을 보면 눈물과 통탄 속에서 학생들이 울면서 했는데 그때 저분을 초대했어요. 그걸 보면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케이 내가 가겠다 했다면 저분의 기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분의 성향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YMCA와의 특별한 관계까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몇 년 후에 14년도에 마산에 있는 창신학교, 지금 창신학교와의 전신인데 저 창신학교는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입니다. 예, 그때는 학교고 지금 학자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튼 저게 이제 창신학교의 최초인데 14년도에 제2대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원래 창신학교는 기독교인들 위주로 받아들이려고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선교사가. 그런데 이 교장은 그런 거를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학교는 저렇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육에서 제일 큰 위험은 예절과 도덕심 없는 학자 타입. 예절과 도덕심 없이 공부만 잘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에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 아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지 욕심밖에 차리지 못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기르는 게 제일 교육에서 위험한 것이다. 그때 이미 110년 전에 그 말을 해요. 사람 진짜 훌륭하죠. 그리고 학생들을 그러면 들어오시면은 기독교인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또 이제 그 교회 이사회나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사들이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경 교육만 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다. 생활에서 기독교인으로와 같은 행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을 믿으라 성경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99.9%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런 말을 한 거죠. 참 훌륭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육체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육체 노동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창신학교 학생들은 다수가 육체 노동자가 됨으로써 우리 학교의 교육이 인간화를 이룰 수 있다. 육체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화가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격 훌륭의 도장이며 인간화를 이루는 과정이 교육이다. 진짜 훌륭한 교장이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 밑에 보십시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자 교장직에 휴직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제1차 세계대전 현장에 가서 전쟁 구호운동을 벌입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자진해서 거기 가가지고 갔는데 그 소속이 호주 YMCA 봉사단 일원으로 갔습니다. 네. 선교사 자격으로 간 게 아니에요. 호주 YMCA 봉사단 자격으로 교장을 하다가 휴직을 내고 전쟁판에 가서 끝까지 간다는 건 보통 인간으로서는 저는 절대 저렇게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속으로 아이고 나도 뭐네 싶으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근데 귀국 후에 호주와이에서 3개월 동안 일한 후에 다시 마산으로 와가지고 창신학교 교장으로 또 복귀를 했습니다. 교장이 되고 난 뒤에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서 수천 매를 밀었거든요. 원본만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시 가로방에 끌어가지고 그 수천 매를 창신학교 등사기로 밀었는데 그거를 밀도록 교장이 이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중 구속된 학생들을 그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일본인들이 서양인은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그래 가서 신원 보증도 교장이 내가 보증하겠다 써주고 그리고 요구와 간청도 하고 이래가 창신학교 학생들을 다 풀어주게 한 그런 일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때 마산 3.1 운동은 창신학교 학생들이 주동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심하게 말하자면 데모를 했기 때문에 하도 시끄러워 가지고 그 뒤에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학교를 지켜야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많은 학교를 지키려고 사표를 내고 교장직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목사는 야, 이 초등학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고등보통학교 고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예를 들어서 뭐 양정고보 지금 그때 이화여고보 이런 겁니다. 그게 고등보통학교가 지금으로 보면은 중학교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막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보 나왔다 그러면 지역에서 굉장한 지식입니다. 이 보통학교도 가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보통학교만 갔다 와도 면장을 할 정도가 되는데 고보를 졸업하면은 거의 지금은 한 뭐 대학원 정도까지는 대학은 충분히 더 이상의 수준이라고 그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키우려면 마산에 고등보통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하러 호주로 돌아가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도 자기가 있는 마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고보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모금을 하러 온 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별 성과도 얻지 못하고 다음 해 멜버른에서 죽었습니다. 라이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논문 이런데 정의감이 투철하고 정의감이 투철해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킨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됐다는데 잘못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야, 라이얼이 그렇게 말했던 그 뭐 한국이라고 하는데 참 마산에 학교를 그리 짓고자 다녔던데 사람은 죽었지만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주자 해가지고 9,000파운드 하고 설계 도면까지 창신학교로 보내줬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죽고 난 지 3년 있다가 그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짓고 난 뒤에 당시에 최신식 마산에서 그리고 최고로 큰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라이얼의 계획대로 됐고 이게 고등보통학교 과정의 학교로 됐는데 창신이 워낙 대본을 많이 하니까 압력이 많으니까 이름을 살 바꿨습니다. 트릭을 썼죠. 창신의 신자와 호주의 호자를 써서 호신학교, 고등 그 보통학교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허가는 받지 않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몇 년 하다가 허가를 끝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력서 보면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호신학교에서 연희전문학교로 아니면 양정고보로 전학 와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 졸업장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학교가 이 끝내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야 이 학교를 거쳐간 독립운동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호신학교인데 호주에서는 이 학교를 라이얼 기념중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호신학교라고 부르고, 그런데 창신학교 100년사에도 라이얼 기념중학교라고도 불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개교를 기념해서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주 정부에서 그림 엽서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학교를 지었다. 예, 엽서입니다. 이 엽서 진품은 창신학교 학교에 가면은 내부 박물관에 있는 걸 제가 찍은 겁니다. 저 그림을 키운 게 이깁니다. 예, 데이비드 머리 라이얼 메모리얼 세컨더리 스쿨 포 보이즈 마산 코리아 중학교 아닙니까, 그죠? 예, 있다. 예, 장로교, 예, 빅토리아주 장로교 해가지고 이게 그림 엽서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라이얼이 진짜 사람들의 감동을 울릴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죽고 난 뒤 3년 뒤에 라이얼 호주 정부가 이 사람에게 1차 대전에 갔다는 공로로 빅토리 메달이라고 하는 메달을 추서를 했는데 추서인에 보면은 YMCA 라이얼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데이비드 머리 라이얼 영맨 크리스찬 애소시에이션 YMCA 라이얼에게 빅토리 메달이 증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전사 중에 하나인데 이 다음에는 호신학교에 YMCA가 있었던 겁니다. 예. 3.1운동 이후에 이 한국 YMCA 전국연맹 사업에 농촌운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23년 전후입니다. 신문이 상록수를 쓴 게 35년이거든요. YMCA가 농촌운동하고 난 뒤 12년 있다가 쓴 겁니다. 그건 한참 뒤에고 Y가 굉장히 빨리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식인들이 YMCA 버글버글 했거든요. 그 당시 최고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 신흥우 씨가 이제 말하자면 연맹 총무인데 이 이력을 한번 보세요. 그 옛날입니다. 독립해서 하다가 서재불과 교류했고 배제학당 장군 배제고죠.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대 졸업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강점 초기에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하다가 후기에는 친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2년도에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고,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친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정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촌 조사를 쫙 1차 하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그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가난하단 말이냐. 그래서 이런 지원을 약속해가지고 더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브론너 박사, 아주 이때 유명한 사회학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 농촌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이게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회학적 연구입니다. YMCA에서 한 거죠. 예. 이 1, 2차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천적인 걸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면서 이 1년 동안 총무와 농촌부 간사 홍병선 씨는 그 유명한 그 다산 선생을 연구해서 유명한 분이죠. 홍희섭 역사학자, 고대 연대에서 사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덴마크 농촌 연구를 시작합니다. 농촌 사업하면 덴마크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간사는 주로 1년 동안 덴마크 전국에 다니면서 연구를 했고 신흥우 총무는 유럽 전체 농촌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습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영남 지방에는 마산에서도 했습니다. 왜 마산에서 했을까요?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여기에는 여러 도시 YMCA, 9개 도시 YMCA가 농촌운동에 참석했고 6개의
학교 YMCA가 참석했는데 마산 호신학교 YMCA가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기록입니다. 우리 YMCA의 자랑이죠. 전택부 선생이 쓴 이 책에 보면 1925년 당시에 지역 Y는 1일에서 10개 있었고 남북을 다 통틀어서 10개 있었고 학교 Y는 1일 쭉 해가지고 호신중, 예, 고보 대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는 18개였다. 이렇게 25년에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록만 보더라도 20년대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은 이 한국 YMCA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존재했다. 이거는 마산뿐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의 최초의 YMCA입니다. YMCA라는 게 경남과 부산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YMCA 이름을 쓰는 곳이 호신학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호신학교는 부산 Y, 마산 Y처럼 지역 사회가 설립한 로컬 YMCA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그 당시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 전국연맹에 소속된 YMCA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도대체 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 물음에 제일 합리적인 답은 라이얼 선교사입니다. 이미 운동을 한 바 있고 마산에서 YMCA 운동한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누가 있겠습니까? 예. 영어도 아무도 모를 때인데 이런 것도 했고, 예. 이미 한국 YMCA 인연도 있고 이런 거가 안 만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예, 장신학교에서 자기가 잘나는 Y를 안 만들었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호주로 선교사들은 보고서를 보내는데 보고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기가 쓴 일기나 보고서에 이 기록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설립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대전에 저기 떠나기 전인가? 전에도 교장했으니까 그 뒤에 돌아와 가지고 두 번째 교장할 때였는가? 그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기록만으로 보면 이 라이얼 선교사가 다시 마산으로 왔을 때가 3.1운동 일어나고 역사적 대전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장신학교가 엄청나게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추정해 볼 때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YMCA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서 이 역동적인 이 시기에, 그러니까 18년부터 20년 사이 어느 시기에 장신학교 고등과 호신학교에 Y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Y라는 게 있다. 너가 좀 한번 만들어서 활동해봐라 하는 정도였겠죠.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21년부터 25년 어느 시기에 정식으로 등록된 호신학교 YMCA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농촌운동을 일으킬 때 이 농촌운동 참여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추정입니다. 이거는 추정 외에는 할 수 없는데 거의 뭐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1년과 25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마산과 YMCA 인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다. 1908년에 장신학교가 개교했거든요. 그때 이 장신학교 측이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가서 선생 한 명을 청거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초창기 이게 황성지 서울기독 YMCA인데 사실은 지금 전국연맹 한국 YMCA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YMCA 해라고 돈 줄 때 서울에 해라고 돈을 주겠습니까? 한국의 YMCA를 해라 이렇게 주겠죠. 아무튼 그때 교육부 위원장이었습니다. 교육위원장. 이기 때문에 이상재 선생이 정동교회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승만 다녔던 교회입니다. 이 정동교회는 대부분이 YMCA 회원이었습니다. 이승만이 YMCA 간사였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청년 남성을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장신학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많이 함양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정동교회에서 YMCA 운동을 한 이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YMCA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Y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 운동 직전에 33인 중에 한 분인 이갑성의 부탁으로 이 배동석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의전 학생이 은밀히 내려와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그걸 아까 말했듯이 이제 등사로 밀어 가지고 나누거든요. 예. 이 배동석이라고 하는 김해 사람이 세브란스 의전의 YMCA 회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순필 장로가 16년부터 4년 동안 세브란스 의전, 지금 연세의대 전신이죠. 거기에 다녔는데 YMCA 회원이었습니다. 우리 초대 이사장이. 예.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YMCA를 듭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일제강점기 때 마산과 YMCA 인연인데 뭐 마산 Y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 이런 과정을 겪어요. 창립을 해가지고 좀 크다가 깔아앉았다가 다시 재기하는 쌓인 곡선과 같은 걸 걷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렇죠. Y도 이때 이런 역사를 걷습니다. 자, 창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에 Y 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호주 학생 Y, 호신 학생 Y였을 뿐 마산 Y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외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마산 지역에서 YMCA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9개월 후에 그 사회가 엉망인 그 와중에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탄생한 YMCA 마산 Y의 창립 배경은 도대체 뭐냐? 바로 9개월 이후에 그때 사회가 엉망이었거든요. 예, 무정부 상태와 같았잖아요. 미군정이 있긴 있었지만. 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마산은 그때 엉망이었습니다. 다음에 특히 막 콜레라까지 와갖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인구는 6만 명인데 일본에서 무자비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8만 2천 명이 되는데 이 늘어난 사람 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산에서 났습니다. 53년생이거든요. 이때 마산에 원래 진양군 지금 진주시죠. 거기 살았는데 배 타고 마산에서 일본으로 다니는 배가 있었거든요. 그래 귀한 동포로 많이 들어가고 마산에서 그래서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2만 몇천 명이 몰려왔는데 집이 있어야지. 그래가 산으로 냇가에 쫙 가만히 제가 사는 사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집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길가에 살 수는 없다냐. 가만히라도 취하자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Y가 생겼단 말이죠. 미 군정식입니다. 최초로 마산에 미군이 들어온 건 이때입니다. 근데 미 군정이 정상화된 것은 12월인데 이때 초대 사령관으로는 정식으로는 이제 데일리라고 하는 소령이 사령관 이름으로 마산에 옵니다. 이 데일리가 이제 한국 정부를 한국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차례 부탁해가지고 옥기안이라는 분에게 지금의 시장을 부탁해가지고 네 차례 근육 끝에 수락을 받습니다. 마산에서 제일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45년 12월 15일부터 한국인을 통해서 이 옥기환 부윤, 옥기환 시장이 행정을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사진입니다. 사회의 처음입니다. 어디도 공개된 비밀 사진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지금 이 옥기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주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논문에 실릴 거라서 내가 그때까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밝힙니다. 예. 사진 찍지 마세요. 이날 이 수차례 그때 근유한 끝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옥기환 선생이 미군복을 입고 저 미군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기분 좋으면 옷 바꿔 입잖아요. 축구 선수도 그러듯이. 그 아주 희귀한 사진입니다. 자기 손자에게 직접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6년도에 마산은 뭐 개판이었습니다. 좌익하고 우익이 충돌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발족하기 3개월 전인 2월 달에는 우익 총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익도 총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 이 좌익이죠. 미군정을 반대한다는 전단을 길거리에서 배포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막 마산에서 뭐
집단 충돌도 하고 엉망이었습니다. 사회가 3개월 전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와이도 개판이었습니다. 예, 1942년에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해산을 당합니다. 한국 YMCA는 42년도에. 그래가지고 해산이 되고 난 뒤에 해방되고 난 10월 달에 재건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래 재건위원회 위원장은 이길준 선생의 차남 유억겸입니다. 유길준의 차남 유억겸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가 되죠.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사장입니다. Y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인들이 지도자가 너무 많았고 YMCA에 다 후기에는 대부분 반민족 행위자가 되는데 왜 월남 선생은 아니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존경을 받습니다. 오래 살아서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예. 이런 분들도 다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만할 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연합회 총부였던 구자옥은 미국 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 이때 이제 이것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고 몇 년 전에 서울교육감에 했던 문용린 씨가 손녀 사위입니다. 이 구자옥 씨가 예, 총무로 돼가지고 수습을 하는데 미국에 북미라면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를 말합니다. 원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미 군정에서 이 경기도지사를 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임으로 변승옥 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도 군정에서 국회의원입니다. 매일 국회로 갔습니다. 예. 와이 총무는 전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령탑은 형식적으로만 있고 전부 미국 캐나다에 돈만 기다리고 있는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조직을 추스릴 생각은 안 하고. 그렇지만 이런 전국연맹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역은 달랐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북한 이런 건 원래 있었던 Y는 해방 즉시 바로 재창립했습니다. 즉시 재건하고 그 다음 해에 김천, 거제, 해남, 순천, 마산이 그 다음 해에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마산도 일찍 탄생했죠. 그 마산은 도대체 어떤 게 시작됐을까? 앞서 이 다양한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사상과 양심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기독교계도 있었겠지만은 기독교 세력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도 기독교를 포병한 기독교 무슨 사회단체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왔다는 스미스 그리고 사령관 데일리 누구도 YMCA와 어떤 회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제에 저항했던 기독교 세력에도 특정 기독교 단체가 Y의 창립에 관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세력이 특정한 목적으로 Y를 만들지 않았다. 그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추정되는 단서는 이순필 초대 이사장입니다. 인생 역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동읍 본포리 태생입니다. 하만에 지금 무슨 초등학교가 이 학교의 후신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대구의 개성학교, 민족학교죠. 고등과와 별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셰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이게 모두 다 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항일의식과 민족정신이 빼어난 학교만 쭉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셰브란 이런 문헌이 있어요. 당시 여러 논문에 나옵니다. 셰브란스 학생이 전교생이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4년제였고 이순필 씨 동기는 12명이었습니다. 1년에 12명. 그래서 모두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순필 이사장도 회원이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 받았고 그리고 미국이 그때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데 미국에서 온 기독교 청년회라는데 당연히 가입을 했겠죠. 예. 그래서 연세대학에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받은 셰브란스 의전 출신이 12명이 있는데 모두 YMCA 회원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당연히 이순필 학생도 YMCA 회원일 것입니다. 민족 33민 중 한 분인 박희도 목사도 그때 YMCA 학생부 간사로서 세브란스 의전 Y 운동에 지원하고 있었고 제일 뒤에까지 산 사람이 이갑성옹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에 제약 주임을 하면서 YMCA
적극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캐나다에서 온 스코필드 교수가 세브란스 이전에 세군학 강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엄청 유명합니다. 유일하게 민간인으로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3.1운동 때 막 시위하는 장면들 사진 있죠. 99%는 이 스코필드가 찍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스코필입니다.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캐나다 사람이니까. 결국 추방당합니다. 3.1운동 직후에. 그래가지고 25년도에 다시 초청돼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초청 연설하면서 식민지 한국이 공업으로나 상업으로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배출할 수 있다. 사람은 배출할 수 있다. 예수를 배출한 이스라엘도 식민지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 시대 때 예수를 배출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인물은 배출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도 논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에게 세균학 강의를 듣는데 이 사람이 수업 때마다 이 운동권에서 해야 되는 소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고 이 사람 별칭이 민족 대표 34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국 사람인데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외국 사람을. 참고로 3.1운동 민족대표 33중에서 기독교가 16명이고 이리 있는데 YMCA 관계자가 9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YMCA 관계자들입니다. 회원도 있고 간사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필과 배동석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배동석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 한번 했죠. 그분이 다른 이 개성학교 선배를 하다가 개성학교 대구 다닐 때부터 이 항일운동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또 경신학교 갔다가 그 졸업해가지고 목포에 가서 선생하다가 만주 가가지고 김자진 장군하고 같이 총 들고 싸우다가 공부를 해야 됐다가 세브란스 의전에 곧 말하자면 후배 밑에 후배로 들어갔어. 선배 후배 밑에 후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자기 친한 동기 친구의 그 지금 서울약대 전신인 조선약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정호가 이 경명학교 동기생이거든요. 이 사람의 매부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매부고 교남신목회는 교남은 경상남북도를 교남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친목회 회장이었고 세브란스 이전에 또 개성학교들은 선배고 고향도 김해고 남달리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산으로 내려와서 은밀하게 주는데 누굴 만났느냐 하면은 이순필 장인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부르는 희망가 있죠. 그걸 지은 사람이 창신학교 선생입니다. 그걸 지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순필 장인을 만나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시동을 거는데 라이엘이 인쇄하도록 도왔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사람은. 어떤 기록에는 평소 알고 있었다 그지만 마산의 유지고 그때 60살이었는데 이 사람과 김해 청년 배동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순필이 연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왜냐하면 장인이 사위를 엄청 신뢰했거든요. 그리고 배동석과 사위는 친한 사이고 그러니까 마산에 가면은 우리 장인을 만나라. 그리고 장인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추수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 배동석 씨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눈알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는 손발톱이 빠지는 고문을 받은 끝에 죽었습니다. 35살 나이로. 그래서 결핵도 알았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한국 최초의 결핵 병동이 이 사람 때문에 생겼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도 남아 있더라고요. 김해에서는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이순필 이사장은 참여 기록이 없습니다. 장인 도움으로 공부하는 데다 뭐 사위 들어
학업에 공부해라, 집중해라, 독립운동은 내가 할게 이랬고, 졸업반이라서 그때가 의사 자격 시험 때문에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성학교 선배 배동석의 처참한 죽음이 이순필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추정해 볼 때 이 마사노아이를 창립한 사람들은 이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강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젊은 기독교인들이 발현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결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지는데, 예,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마산의 진취적인 젊은 기독교인들이 사회개혁을 위해 이순필 장로와 의논을 해서 창립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순필 장로가 YMCA 운동을 했다는 걸 이 기독교, 그때는 마산의 기독교회가 6개가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순필 씨가 직접 이 선진적인 기독교 사회 참여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젊은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자신이 세브란스 의전에서 경험했던 YMCA의 건립을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고하거나 제안했을 것이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요. 이순필 씨가 이때는 53세인가, 50대가 됐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창립이 됐고, 우리가 5월 8일이라고 남겨놨지만 이것은 이런 기록은 이 10년쯤 지난 50대 중반부터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났는데 보면은 46년 9월 22일이라고 기록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뭐 이날에 됐다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 정황을 볼 때 아마 46년 5월 8일이 YMCA 창립을 하자고 모인 첫날 회의했던 날인 것 같아요. 이날은 창립식을 했던 날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인 것은 이날이기 때문에 한 10년쯤 있다가 우리가 처음 모인 그날을 알고만 하자 해가지고 바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어느 날을 창립을 하느냐는 그만 마사노아이가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은 5월 8일이 더 질적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자고 모인 날이고, 특히 그 일주일 전에 이승만이 마산에 하루 옵니다. 우리 창립하기 일주일 전에. 이승만이 YMCA 간사 출신 아닙니까? 기독교인 장로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 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2년 후에. 그래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여론조사 발표 요즘처럼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전국에 다녔는데 기독교인들 만났을 때 YMCA 이야기 좀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 그러면 우리 일주일 후에 한번 만나자. 이랬을 수 있습니다. 딱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이거는 100% 내 추정이고 막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소설 지어낸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창립의 주역들입니다. 7명.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앞에서 안 한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학교 다닐 때 워낙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똑똑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업 본포교회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세민의 누나인데 김세민은 누구냐면은 하만 최초의 만세운동을 벌인 곳에서 김세민이 대회사를 하고 아들 아까 그 이순필의 친구라는 아들이 독립선서를 당동한 전설적인 부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이 형제간들인데 그 사람의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를 다닐 때 돈이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수 놓는 거 있죠. 수를 놓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고학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의전에 다닐 때도 수를 놓았습니다. 그때는 뭐 꽃무늬 이런 거 인쇄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수를 다 놔가지고 팔면은 이제 여자들이 장식으로 사기 때문에 수 놓는 직업이 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60년대까지. 예. 그 일을 해가지고 본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녔던 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아주 좋고 아주 가난한 집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연세의전에 다닐 때 자기 장로가 장인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걸 찍어가지고 둘째 사위로 삼았고 그 뒤부터는 장인이 돈을 내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아주 부자였고 창신학교 학과를 지낸 교육자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첫째 사위는 아주 고아인데도 가난한 고아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이학신을 삼았습니다. 이화여대 이효재 교수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둘째 사위도 이 이효재 교수가 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둘째 사위도 그래서 이순필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효재 교수의 글에 보면 이모부 이순필을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장래가 유망한 명철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장인이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을 했거든요. 독립운동에 장인이 잡혀가가지고 집을 형무소 부근으로 옮겨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갔다고 해서 마산에서 효자사위라고 소문이 크게 났다 합니다. 그리고 32년도에 이 잡지에 보면 한국의 5대 학부 출신 인재를 소개하는데 세브란스 의전편에 세브란스에서 이름 날린 분이 나오는데 세브란스 이 10회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부마산 학산병은 이순필이 재학 다닐 때 모두 수재로 정정하였습니다. 한자인데 너무 뛰어나서 크게 소문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공부를 잘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하죠. 고학을 하면서도 저렇게 적힐 정도면. 그래가지고 20년도에 의사 시험 쳐가지고 21년도에 병원을 개업합니다. 학사는 무학산에서 따왔고 이 학산이 자신의 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 이름을 학산실로 바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치가 경남은행 창도지점 우측 골목 안에 지금 형 창동 면옥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학산의원을 개업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 땅이에요. 장인어른이 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무 돈도 없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24년도쯤에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북간도 또 유명한 학교입니다. 독립운동으로. 예, 큰 돈을 내지 못했지만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는 마산에 거의 독립운동한 사람들만 참여했는데 병원하는 사람이 액수는 적어도 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계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36년도에는 그 3대 교장이 안식년에 갔을 때 교장 직무대리를 했는데 이때는 중일전쟁 직전이라 일본이 아주 탄압이 심했습니다. 창신학교도 반일 감정이 고조돼가 맨날 막 일본 헌병하고 창신학교에 싸울 때인데 자기는 병원을 핑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힘든 짐을 스스로 얻게 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3년 후에 창신학교는 총독부에서 강제 폐교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정의로운 일을 한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신사참배는 끝내 안 했는데 장시개명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하려면 이름을 안 바꾸면 병원 허가를 취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방이 되자마자 창신학교를 재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 기성회 회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실이 지금 창신중학교와 창신고등학교입니다. 이때 만든 학교가 사실은. 예. 그래서 이분이 창신중학교 재건 것과 YMCA 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46년 두 개 다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대 이사장 임기 끝난 3년이 지난 후에 60살에 죽습니다. 이 마산일보에 수술을 할 때도 크게 신문에 났어요. 이순필식 수술에 여러 명 의사가 도왔다는 보도가 나고 죽고 난 뒤에 2번이나 보도가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산에서 유명 인사였죠. 예. 장례식 기사도 났습니다. 제목이 눈비도 조의를 표하는 듯 이순필 연결치 생전의 공적은 지대 이런 제목 아래 눈비가 내리는 어제 25년 오전 9시 반에 학생들이 무슨 꽃수리에 몸을 실어 시작으로 장면을 묘사를 세세하게 깁니다. 기사가. 그래서 묘소는 무학살록. 살록이란 무학살록은 무학산 어떤 언덕에 있다. 산 기슭에 있다. 그러는데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후손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하태봉 씨라는 사람인데 저 신마산 교회 장로입니다. 단체 사진 중에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서 어렵게 우리 오승민 간사가 찾았습니다. 악기 제작소를 했다고 합니다. 시의원에 출마를 한번 했는데 떨어진 모양입니다. 시의원 명단에는 없는 걸 보면은 세 번째 총무로 된 사람은 김병우라는 문창교 장로인데 금성백화점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금성백화점은 창동 내거리에 있었습니다. 창동 내거리에서 구림시장 들어가는 길 왼쪽에, 그러니까 상당한 요지에서 했기 때문에 부자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후원을 많이 했어요. 뭐 할 때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금성백화점 이게. 56년도 서울로 이주할 때까지 마산 YMCA 이사로서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또 유명합니다. 예, 김병기 문창교 장로. 농민운동하고 교육자입니다. 하동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했습니다. 예, 이분 아버지도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가 아주 마음씨가 좋고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고전초등학교 정신인데 그래가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18살 되던 해에 현 복내초등학교 당시 진주 제2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진주 공립농업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전신이고 작년에 경상대학교 통합했죠. 거기 입학했습니다. 이 진주 공립농업학교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 김병기 이사장이 입학했을 당시는 농업 엘리트를 양성하는 5년제 갑종농업학교입니다. 상업학교, 농업학교는 갑종, 을종이 있었습니다. 마산상업학교는 을종상업학교인데 이번에 100주년 기념 할 때 그걸 안 적었더라고. 마산상업학교는 22년도에 을종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40년도에 갑종으로 바뀝니다. 그 부산상업학교는 노무현 대통령 부산상업고는 처음부터 갑종이고 여기도 처음부터 갑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교육기관입니다. 5년째인데요, 5년째. 세브란스 의전이 4년째라 납니까? 네. 그러니까 고급 학교, 농업 전문가를, 농업 엘리트를 기르는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 다닐 때 동맹 휴학 사건이 발생했어요. 일본인 선생이 막 한국인들 모여가 비웃고 내 목이 떨어져도 독려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휴학계를 했는데 주모자 12명이 잡혔어요. 주모자 12명에서 그중에 제일 센 주모자는 퇴학, 두 번째 센 6명은 정학으로 결정했는데 졸업생과 학부형들이 간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학은 용서해주고 앞에 퇴학시킬 주동자를 무기정학으로 하겠다 했는데 김병기 이사장이 무기정학 6명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퇴학 주동자였죠. 우리 6명. 예.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학교의 터가 지금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적지로 지정된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인강 있는 주무사입니다. 그래 생활 기록부를 또 다 떼봤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고 장점은 사람 통제를 쉽게 하고 언어가 명료하고 근면하고 침착하지만 불온하다. 일본 선생이 볼 때 불온하다. 성질은 영리하고 치밀하면 경쟁심이 가슴에 이치모츠가 있다. 이치모츠는 일물이라는데 흉계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 사람이 볼 때 저 나쁜 놈 새끼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게 딱 기록돼요. 그런 게 뭐 우리가 딱 짐작이 오잖아요. 뒤에 농업직 공무원 했습니다. 유명한 욕지도 고구마를 개발할 때도 같이 도와서 욕지도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YMCA를 탄생시킨 46년도 그의 창립 행사를 창립 총회하는 9월 그 해에 바로 여기로 옵니다. 앵지바굴로. 예, 우리가 있는 여기에 틀을 잡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고 여기에 자기 농장을 만듭니다. 그때 30여호가 있었는 이 앵지바굴을 희망촌이라고 이름 짓고 여기서 합니다. 그래 천막 야학을 해가지고 미취학 아동을 교육하고 우리가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산농장이라고 불르던 이 금가원은 현재 마산 YMCA 해관 뒤쪽에 있는 희망종교의 부지를 포함한 7만여 평의 지금 한마학원 경남대학교 부지라고 막 붙이나 그게 다 이 사람 땅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51년대에 이 금가원을 마산 YMCA 사업 무대로 내놓습니다. 농업개혁운동을 하라면서. 네.
그리고는 또 창신학교 교장도 해요. 52년도에.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학력이었으니까 고등학교 교장도 경영합니다. 후에는 재단이 있어도 하고. 그리고 자기 농장을, 그때는 창신학교가 농고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농업학교가, 농업이 지금의 대학에 재료공학과, 나노공학과처럼 농업이 굉장히 수준 높은 학교였습니다. 그럼 농업이 최고의 그 개발 대상이었거든요. 쌀이 많아야 되니까, 먹을 게 많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창교회에서 55년도에 여기 기도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소가 57년도에 희망천 교회로 바뀌가 지금 저기 있는 희망천 교회. 예, 저희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60년도에 배민수 목사라는 유명한 기독교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원장으로 초빙해 갔습니다. 그래 대전에 가서 살다가 다시 마산으로 내려와서 농촌 공동체를 꾸며야 된다 해가지고 협동조합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19세기에 그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이걸 이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만든 게 희망 협동조합입니다. 이걸 설립했는데 창립총회도 교회에서 하고 교인들이 조합원이고, 예, 조합 사무소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당연히 취임해서 6년 동안 하고 이끌었습니다. 이게 지금 회원 신용협동조합입니다. 바로 저 밑에 내려가면 있는데, 예, 저희 설계사무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만났어요. 예, 우리 그 나혜진 간사가 이 동네 사람에서 알더라고. 딸이 아직 있다. 놀래가지고 제가 딸을 만났습니다. 딸이 나이가 70대인데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예. 그래서 만났습니다. 44년생인데 어렸을 적을 회고했습니다. 그래 잘못하면은 집에서부터 몽둥이까지 늘어놓고 네 잘못이 어느 걸 들고 맞아 이런 네가 택해라. 지푸라기로 맞을래 몽둥이로 맞을래. 그래 그러면 아이가 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훈육을 하면서 키웠다. 그런 아버지였다. 그리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당시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게 신조였다. 이런 말씀을 딸이 직접 해주고 갔습니다. 다음에는 구동태라고 하는 사람, 김봉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합성교회 제일 큰 교회, 합성감리교회 구동태,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 목사의 장인어른입니다. 3.1운동 때 창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3.1운동 때는 창신학교 초등과와 고등과 3회가 선봉대로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록에 있는데 그때 초등과 9회였습니다. 그 뒤에 고등과로 진행했습니다. 이분은 아마 라이얼 교장을 때 다녔고 학생이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재학 중에 YMCA를 접했거나 YMCA를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해운 동사무소에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무료 야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Y를 시작했습니다. Y에 참여한 그 해에 이런 일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48년도에 우리가 연맹에 보고할 때 보면은 김봉록 장로를 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 보면은 마산 최초의 간사입니다. 기록만으로 보면. 해방 이후 2년 이후에 YMCA가 문교부 시설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예, 최초의 YMCA 지도자 교육입니다. 최초의 교육. 그때 이 사람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YMCA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다닐 때 YMCA에서 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낸 거 아니냐 싶습니다. 원래 저 시내 교회 다녔는데 이 지역을 해운동 이쪽에 북마산 지역 선교하기 위해서 저 바로 밑에 있는 성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북마산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 교회 출신이라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하고 잘 알았습니다. 저분이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YMCA 운동한 줄. 아주 인자하고 겸손하고 언제든지 소년 같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분 회계 맡으신 분입니다. 부산상고 출신입니다. 그때는 공립부산상업학교였습니다. 우리 총장님하고 이 학교를 또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장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경상농공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여기 졸업해가지고. 예. 이 농공은행은 이런 걸 쭉 거쳐서 나중에 산업은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장까지 역임합니다. 마산 지점장. 아마 한국 식산은행 마산 지점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졸업한 직후인 1914년 3월 달에 졸업해가 취직한 직후 12월 달에 발행된 동창회지에 그를 기고를 했더라고. 그걸 그 박물관장이 딱 찾아놨더라고. 고맙게도. 예. 이런 거를. 제목은 인내론. 깁니다. 그 중에 짧게. 사람으로서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인내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 강의가 지겹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원래만 문창교 교인이었는데 이적될 때 저쪽으로 옮겼고 외동딸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분은 딸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자기 아버지가 어느 학교를 나오는지 학교 알면은 학적부를 보면은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관리인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치매가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지나가니까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딱 제정신을 할 때 물어보니까 부산 상고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 알아냈습니다. 예. 그래가 이제 가족 사진을 주면서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야. 조금 전에 그 사진입니다. 잘생겼죠? 예, 지금도 계십니다. 이분 돌아가시면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회계입니다. 예, 이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마산 어시장에서. 예. 이순필 이 사람 돌아가실 때 교회 장례 대표 중에 한 분입니다. 이 7사람이 마산와의 창립의 주역인데 이것까지 하니까 1시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막 다는 못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안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 배터리를 끼기가 어려워요. 얼굴만 보여주고 넘어가면 아무런 그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한국 전쟁 이전까지 보시죠. 이게 최초의 문창교회 사무실입니다. 이게 여기에 최초에 있었습니다. 서류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창립은 했지만 활동은 미미했고 사무실은 회관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안에 그냥 임시로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 있었습니다. 간판을 붙일까 말까 하는 걸 이사회에서 인원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 간판도 없이 사무실만 얻었어요. 창립 초기라 이사장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려웠을 때. 그런데 마침 이사장은 창신하고 재건 문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활동성이 약했던 건 아닌가 추정이 되고 또 처음 했는데 무슨 활동을 크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조직 유지 정도 됐는데 이 건물은 제가 어렸을 때 본 적도 있는데 지금 그 놀이터 찜질방 그 일대입니다. 옛날 문창교회 교육관입니다. 예. 서서히 활동이 시작된 것은 1년 후부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정기총회도 준비하고 했는데 2차 정기총회 때 어디로 갔는지 창신아 그것 때문에 갔는지 불참 임시회장이 당시 문창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손명순 여사의 삼촌입니다.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서울에서도 마산에 와에 내려와 조직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연맹에서 내려와서 지금 저 결핵대원 쪽에 있었거든요. 마산에 내려와서 위문 방문한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런 중에 47년 후반부터 달라지고 2차 정기총회인 47년 10월 달에 연맹에 가입 원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기록이 딱 다 적혀 있어요. 이거는 창립 바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서류입니다. 가입 원서 쭉 지금 기회에 우리가 연맹으로 가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47년 몇월 며칠 여기 보면은 창립일이 나와요. 창립일, 창립연월일 1946년 9월 13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지. 예. 창립총회는 이날 했다. 그리고 아까 7사람 이름이 직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최초의 YMCA 서류입니다. 마산 Y 서류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연합에 이제 가입 신청을 했는데 성인이 됐어요. 48년 5월 달에 전국대회를 그때는 3년 대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때는 3년 대회라 불렀는데 13개가 가맹에 통과됐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예. 현재 가맹청년회, 현재 가맹청년회 보면은
마산 딱 나오잖아요. 13개. 그래서 우리가 연맹에 등록도 되고 가맹까지 됐습니다. 승인을 받은 거죠. 예. 지금까지는 가맹이 78년도 됐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가맹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는 이 연맹에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김봉록 장로가 교육받으러 갔다 납니까? 그때 우리도 가겠다 해가지고 신청서를 냅니다. 예, 추천서. 김봉록, 부석이 김봉록 추천서 이거를 연맹에 보냅니다. 예, 47년 10월 9일부터 1개월 동안 했는데 이거를 보낸 걸로 봐서 이걸 10월 9일부터인데 낸 게 10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깔끔하다가 가자 하고 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참가했다고 봅니다. 참가했다는 기록은 마산와의 서류에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최초로 김봉록 씨가 최초로 지도자 교육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체면도구는 각자 지참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돼서 교육도 좀 받은 학력으로 중등학교 이상 학력으로 지원했으니까 아까 고부를 졸업했다고 봐야죠. 예.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인데 예. 최초로 YMCA 지도자 교육을 받은 분이다. 예. 이게요 이사회 통지서입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었거든요. 이순필 장로가 직접 쓴 통지인데 진짜 명필이죠. 주후 이 서기입니다. 주후 1947년 11월 39일 마산 YMCA 회장 이순필 각 임원 귀하 그래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회관에 관한 건 간판을 붙일 거냐 말 거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장소는 문창교회 별관 YMCA 사무실. 그래서 우리 회관이 여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YMCA 사무실. 예. 인쇄를 한 통지문은 46년 9년도부터 나오더라고. 다 이렇게 예, 글을 써서 그다음에 그 이제 밑에 먹지를 깔고 썼겠죠. 여러 번 썼겠죠. 그랬습니다. 그래 그때도 KBS 마산 방송국에 출연해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랬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YMCA에서. 그리고 축하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고 그래요. 근데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예를 보면은 기독교적 문화 사업이 상당히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차 총회는 재건총회라고 이름 불렀어요. 그런데 재건총회는 임원들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재건총회를 하고 난 뒤도 그대로 다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활동을 많이 못 했으니까 이제 재건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자 한 그런 식으로 재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총회를 하기 전에 연맹에서 이런 연맹 총무 간사 그리고 미국에서 와 있던 피치라고 하는 협동관 세 사람이 마산에 와서 좀 조직을 뭐 어떻게 하라고 막 좀 촉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재건총회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오늘 재건총회를 맞이하여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인문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거기에 부호금도 보냈습니다. 그 여수 순천에 사는 YMCA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모으는데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예, 보냈습니다. 이게 마산 YMCA에도 이거 하는데 돈 좀 내더라 하고 온 공무입니다. 결의를 해서 부호금을 냈습니다. 네. 이때도 우리가 회관을 가지 안 되겠나 하는 게 이사회 의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더부살이를 벗어나기 위한 고민이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추정됩니다. 이때도 YMCA, YWCA 합동 기도회는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이게 형 경남일보 신문 이 남조선 민보였던 때가 있습니다. 마산일보로 바꾸기 이름 전입니다. 최초의 부술기관 마산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다. 이 내용은 뭐 다 볼 사람은 천천히 보십시오. 뜻이 있는 마산의 유지들이 어린이들이라도 바로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학교는 못 가지.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다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호주 선교사 사택에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호주 선교사 사택은 이미 마산 고등국민학교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장근 교수가 연구해서 밝혔습니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 사택에 들어가는데 아마 이 학교와는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했든지 시간을 구분해서 사용했든지 그래 했겠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41년도에 떠나고 이 사택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좀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아무나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고등국민학교도 무료로 받았던 학교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마포중학교가 됩니다. 나중에 옛날에 마포중학교라고 있었어요. 지금 교운동에 있는 LG 자이 아파트가 마포중학교 있던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가 돼 가지고 이전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우리 회관도 그쪽으로 갑니다. 비기 때문에 이건 저희 추측이에요. 딱 같은 때 가거든요. 나오자 싹 들어가거든요. 이 어린이집을 위한 이거 신문 기사 겹치고요. 그래서 이 설립자들이 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위탁할 것이냐. 마산 YMCA라고 있는데 하는데 거기에 위탁하자. 그래서 이게 마산 Y 최초의 수탁 부설기관입니다. 비록 그때 마산 Y가 엉망이었지만은 그래도 국제 민간 단체로서의 YMCA가 사회적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YMCA 이거 맡겨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기겠노? 이런 애들을. 예.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단체라는데 YMCA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활동은 주로 이런 걸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15살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 및 청소년 문화공간입니다. 50년대 내내 이런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시작한 이 마르센 어린이집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기 스포츠단 그리고 신마산에 그리고 하는 각종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지금 신마산에 있는 문화의집 그리고 위카페 이런 모든 것들의 효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전에 영화 상영을 한국 YMCA가 전국에 많이 했습니다. 영사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했어요. 필름 언제 가져가나 일자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산은 매달 며칠 있는데 요리요리 순서대로 가는데 마산와이는 48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상영 장소는 문창교회 8월 25일은 저 요양원에도 가고 그리고 특히 이런 영화를 2회 일정에는 이거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이런 영화는 2회 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 상영이 49년도부터는 연맹의 주요 사업 영화과까지 설 연맹에 우리 청소년 과가 있듯이 영화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몽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운동도 하고 그래서 세계동맹 영화부에서 수입된 10대의 영사기와 수십 편의 영화를 전국와이와 교회를 통해 개봉할 것이라고 천명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와이도 정기총회가 끝난 뒤에는 특별 순서로 영화를 보여주고 하면 영화를 보여주면 무료니까 엄청나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움직이는 그림을 처음 보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런 뭐 강습회도 많이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교육부도 만든 실제 활동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는 아까 말했던 부산 상고 출신인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이 4차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3차 총회는 김병희 장로님이 이제 하셨고, 예, 이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예. 식산은행 마산지점장 일대 이사장을 한 것 같다. 이 사람의 나이나 이런 걸 추정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때도 영화 상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영화 상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상영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영화 상영 초청장 사람들에게 우리 무슨 영화 상영한다 초청장을 보내기도 한 건데 그 초청장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럴 때에 남행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YMCA 총무로 이제 전임 총무로
지금까지는 총무는 그냥 이사회 할 때만 총무 역할, 서기 비서란 역할을 하는 총무고 전임 총무가 취임한다. 49년 12월 15일에 남행수 선생이 이분이 총무로 취임합니다. 최초의 전임 총무입니다. 임금비라고 할 정도는 아니면 소액의 실비도 지급했습니다. 15년 동안 YMCA 총무로 재직했습니다.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대한산악박물관에 기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네. 청소년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에 애를 썼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쉬웠고 리더십을 많이 키웠고 그랬습니다. 자연을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지휘자 장기용 선생과 청하의료재단 청하병원입니다. 이사했던 이 두 분이 이때 이 시기에 이 한결같이 이제 이 총무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마사노아에 와서 다 정언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배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도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했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을 받았던 좋았던 분이었다 말했고 61년도 마산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산고 재학 다닐 때까지 마산고에서 활동했던 유재우라는 이 학생이 기억하는 남행수 총무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63년도 3월 달에 마산 YMCA 소식지에 중하고의 회장 유재우 군이 마산고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축하해 줍시다. 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광고란에. 소식지에. 그래 이걸 근거로 찾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사람은 알더라고. 수석 졸업을 입학을 했기 때문에 한석태 교수도 알더라고. 연세의대 갔다가 미국 갔는데 연락처는 모르겠다. 다음으로 몰랐는데 우리 유능하신 김영준 당시 이사장님께서 동문회를 통해서 옛날에 썼던 이메일인데 혹시 한번 해봐라면서 저보고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열심히 찾아가서 이메일을 주어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누구고 마산 YMCA에 있고 당신이 이런 했다고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편지를 보거든 즉 답을 달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네. 이 유재우 박사는 내과 의사였던 유광현 박사라고 유명한 마산의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의 외아들로 연세의대를 졸업한데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여기에 근무를 했답니다. 인터뷰 당시에는 은퇴를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인근 여기에 살고 있었다. 자기가 내부가 보낸 편지를 받고 잠을 못 잤다면서 60년 전에 철없었던 시절에 아름다운 때를 상기시키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답장이 딱 왔더라고. 그 어디부터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 뭐 여러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기억하는 남행수 총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독교 교리나 어떤 종파에 또 신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었고 사물을 유심히 보는 습관도 키워주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저에게 등산을 통해 그래서 자기가 치열한 미국 생활에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됐다. 등산을 할 때면 저기 기진맥진 회장님 산을 오를 때는 리듬을 가지고 소처럼 천천히 걸어라. 이 말을 자기에게 했는데 그때 배운 지혜를 지금 저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아주 존경감이 절철 넘치더라고. 이 정도로 남행수 씨가 당시에 훌륭했던 분입니다. 첫 남행수 총무가 취임하고 난 뒤 며칠 뒤에 첫 행사가 형무소 수감자들의 방문입니다. 신문에 남깁니다. 이건 YMCA 총무 수감인을 위로. 두 번째 행사가 24일 날, 23일, 24일 날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음악회와 영화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성탄 축하의 음악과 영화. 이런 일을 오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어린이집 음악회와 영화회 스폰서도 있고 이쪽 금성백화점 광고하지 않습니까? 축하의 음악회. 부림극장 이게 강남극장입니다. 강남극장 옛날 이름이 부림극장이거든요. 이 순서입니다. 1부, 2부, 3부는 이제 영화 상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 소개합니다. 어린이집은 이렇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많이 오너라. 이런 일. 근데 전쟁 직전인데, 전쟁 직전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 50년도 4월 8일 전쟁 나기 2달 전입니다. 이때도 영화 상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영사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마산에 영사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에 차용증을 써주고 영사기를 빌려와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이게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마산 YMCA 총무 남행수. 부산 미국 문화관장 기하 차용증 써주고 빌려와가지고 영화를 돌리고 개몽 영화를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이때도 수양회를 했는데 마산을 대표해서 김봉록 이사 아까 그분이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초청해가지고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한 그런 예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100% 기독교인들이 했기 때문에 전쟁 직전입니다. 회원은 30-40명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소식지를 매달 발행을 했어요. 근데 소식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예. 식목 등산에 아마 등산을 하면서 나무를 심었던 모양입니다. 귀진맥진도 꼭 산에 갈 때 지금 나무를 쥐고 가세요. 예, 이게 우리 전통이니까. 그래 가가지고 무악산 꼭대기에 십자형 표목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최초로 무악산 꼭대기에 몇 메다 정상 그걸 마산 YMCA가 나무로 깎아서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는 3월 1일 날 성호 초등학교에서 웅변대회 3.1운동 기념 웅변대 순서지입니다. 네. 1등은 누가 했고 2등은 누가 했다. 이내훈이 고하원입니다. 고하원에 있는 완을초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합창단이 특별 출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쟁 직전 새벽에 부활절이 되면은 연합 예배를 받거든요. 그런 걸 다 YMCA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YMCA는 마산 기독교 연합회와 같은 성격의 일을 다 Y가 했습니다. 예. 부활절 축하 예배를 Y가 주관을 했는데 이때도 어린이집 합창단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는 되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활주일 예배 순서입니다. 주체 마산 YMCA입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배 올 때 그걸 Y가 주관을 한 거라. 네. 이쪽 YMCA 어린이 합창단이 합창 부르고. 예. 이때 50년 전쟁 직전에 회관을 옮깁니다. 예. 그래서 이 총회에서 본회 사무실은 본회 특설기관인 상남동 질서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게 소식지에 이 소식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바꾸기 전 이 글은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전할 건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산 시내 한눈에 보인다. 지금은 큰 건물이 있어 안 보입니다만은 예, 이 74번지가 아주 높은 곳이 아니거든요. 이런 안내문을 적어 놓고 앞으로 많이 회관으로 놀러 와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그래 하자. 그런데 이전 사유는 예, 이게 고등공민회가 표정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3월에 교운동에 자이 아파트 일대에 교실 5동을 준공한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교는 9월에 했는데 이전은 건물이 짓고 난 뒤에 이전한 거거든요. 3월 달에 이전하고 우리가 올 초에 절로 바로 이제 회관까지 그걸 우리 회관으로 쓸 것으로 저는 100%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 회관 건물은 단독 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거는 53년도에 행사 때 찍은 건물이고 이건 24년도에 선교사 아들이 찍었는데 이 건물과 이 건물은 같은 집입니다. 벽돌벽의 쌓기 방법과 기단 부분과 창문의 형태와 구조 모양들을 보면 같은 집입니다. 밑에 두 줄 이렇게 바텐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창문이 있고 위에 또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같은 집이다. 그리고 쌓는 방법도 여기에 티 놓은 게 있고 여기에도 티 놓은 게 있고 그래서 대략 이런 분위기의 건물로 회관을 옮겼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산 최초의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이거 맹호원 선교사가 이걸 타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다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이랬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택으로 더부살이 했던 시대를 언론하고 이제 상남동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소식지에 보면 이 소식지에 예, YMCA 배지를 받으라고 근거하고 회원이 아니면서 배지를 달고 다니는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혹 보면 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YMCA 배지 회원도 아니면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이때부터는 회관에서 회원들이 40명밖에 안 되니까 매월 원래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YMCA 소식을 전해주고 토론으로 사업을 의논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직전인데요. 전쟁 직전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큰 계획인데 거제 지역 순회 의료봉사 사업 13일 동안 합니다. 총 비용 78만 원의 연맹 특별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으로 확보하는데 이 공문을 이사장 명의로 약품 목록을 첨부해 가지고 의료약품 특배 신청, 약은 도가 좀 떼달라, 그제의 치료는 우리가 하겠다 하는 공문을 도지사에게 발송하고 의사는 세브란스 병원 부원장이 오고 서울여자의과대학 소아과에서 오고 이 서울에서 또 한 분이 박사가 오고 그 외에 여자 의사 5명, 그러니까 의사가 8명이 외지에서 오고 전체 관리자 행정은 난행현 총무가 참여하는 걸로 계획서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거죠. 순회할 코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영화 상영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 나기 이틀 3일 6월 20일 2일 3일 김병기 희망청교회 만들었던 부이사장과 남행수 총무가 거지 현재 답사까지 다녀왔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정표고 계획서는 따로 있습니다. 뭐 그까지는 안 보죠. 이 코스입니다. 어디로 가서 일로 둘러서 이렇게 해서 일정표와 코스 그림까지 다 그러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전쟁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세운 봉사 계획이니 전쟁에 이제 전쟁 피난민 수용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곧. 그래서 피난민 수용소를 대상지로 변경하고 지역에 있는 의료진으로 꾸려가지고 화요일과 토요일 의료 봉사단을 마산와이가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터진 6월 달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에는 동경에 있는 한국 YMCA 강사가 와가지고 마산에서 중학생들 모아놓고 이런 강연회도 하고 6월 이사회는 전쟁 이틀 뒤에 지금 전쟁이 나가 있는데 27일 밤에 남행수 총무실에서 개최했는데 여기서 각 부위원장도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달 50년치를 소식지에 실린 YMCA 사업 항목을 보면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이 나갔다 해도 그때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텔레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다는데 뭐 이 정도만 있고 그냥 YMCA는 제 할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알게 되죠. 예. 막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공부설 기다려. 예. 예. 최근에 이 연구를 하신 거라서 뭐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 원래 계획했던 내용을 다 못 하셨는데 어쨌든 열강을 해주셨는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이 분들을 소개를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예, 그래도 시간